그 김이사는 이렇게 식당 가면은 이렇게 팁을 얼마 정도 내요 보통? 잘해주면은 한 22%, 23%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못 해주면은 나 10% 주고 갔어. 한번 너 열받아가지고. 근데 미국인들은 보면은 이게 서빙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수프나 뭐가 이렇게 따뜻해야 되는데 차다. 그럼 아예 하나도 1페니도 안 넣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다이너 옛날에 옛날에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다이너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 했었을 때 막 팬케이크 원래 약간 팬케이크를 하루 둬야 돼. 이렇게 그렇다며. 숙성을 해야 돼. 네. 근데 그 숙성을 안 하고 그럼요 당연하지. 근데 그 숙성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보내니까 우리 옛날에는 모르고 나 말고 우리 부모님이 그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그럴 때 보니까 이제 팁을 안 주고 가더라고. 이게 그 키친에도 반영이 되는 거야. 서비스가 그 음식 퀄리티하고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데 요즘 보면은 가서 팁을 이렇게 많이 주고 싶어도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 그냥 싸가지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럴 때는 난 그냥 안 주려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든 안 좋든 당연히 팁은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죠. 아니 푸드 서비스에 있으면서 서버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서버를 했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팁을 이렇게 그렇죠. 받고 싶죠.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더 바빠. 안에서 중요하잖아. 막 키친하고도 싸우고 뭐 지랄하고 또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또 손님한테 안녕하세요 뭐 하고 손님 뭐 이거 달라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팁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좀 너무 요즘에 내가 이제 그 서비스 업체를 좀 보면은 좀 너무 당연한 듯. 너무 당연한 게 되어버리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아니 김이사가 최근에 막 팁 때문에 막 열받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팁을 내는 건데 내가 이거 그냥 딱 여기서 얼마를 내고 그리고 또 20% 정도로 이렇게 내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적어도 서비스는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인상 찡그리면서 뭐 이렇게 서빙을 하던가 뭐 뭘 달라 그랬는데 그걸 까먹고 또 달라 그랬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인상을 쓰고 그런 건 난 그거 너무 많이 보여요. 난 그 전에 한번 그때 워싱턴 DC에 한번 출장을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 딱 타자마자 우버. 계속 전 손님이 팁을 안 줬다고 컴플레인을 막 하는 거야. 우버 드라이버가 거의 그 30분 드라이브 내내. 그럼 거의 프레셔 아니야? 당신은 무조건 내야 된다. I don't speak English. 딱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지. 네, 근데 하여튼 뭐 좀 불편하더라고. 계속 불편하죠. 30분 내내 드라이브. 왜냐면 맨날 이렇게 근데 또 입장을 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한테는 뭐 근데 사실 우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팁 없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뭐 리프트든 우버든 뭐 다 이렇게 팁이 나중에 이렇게 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네. 그래서 가끔 나 안 줘요. 네. 미안하지만. 아니 서비스가 안 좋으면은 원래는 안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 번은 이거 뭐였냐면은 110번을 타는데 우버 아니면 리프트 드라이버라면은 그래도 그 메트로 익스프레스 레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트랜스펀더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와, 근데 거의 차가 밀리는 시간인데 그게 그 시간이 2배가 걸리지.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팁을 못 주겠더라고. I'm sorry, but I cannot.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보도팀 심연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연아 기자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팁을 얼마를 주세요 보통? 저도 뭐 한 18%에서 한 20%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18%는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텍스, 애프터텍스. 애프터텍스로 아니, 원래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계산하기가 약간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그냥 토탈에서 애프터텍스 해서 네. 한 18%에서 20% 정도 주면 좀 넉넉하게 주는 거니까. 네. 그럼 요즘에 이렇게 투고를 할 때 네. 어딜 가면은 다 나와요. 다 여기서 보면은 팁 뭐 15%, 18% 그리고 이게 10%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이제는. 않죠. 기본이 미니멈이 15%. 15%. 15, 그러니까 네. 미니멈이 15, 그다음에 18. 18, 뭐 근데 이제 20, 지금 인플레이션 네. 시대에 팁플레이션이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그렇죠. 나오는 거고 그게 부담돼서 식당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나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근데 고객 서비스 비용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또 넣지 않아요? 이제 포함을 하더라고. 네. 포함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 안 하고 우리 지금 식당에 있는 그런 그 손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팁을 좀 잘 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네.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저기 가면은 막 추가를 해놓고 뭐 서비스비에서부터 막 이렇게 추가해서 value added tax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팁 관련해서 이제 편법을 좀 많이 쓰는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팁 그 계산서 안에다가 팁을 아예 애초부터 넣어놔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확인해야 대해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고지를 그게 안 하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비를 받더라도. 맞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여기다 또 더 팁을 줘야 되는구나 하고 팁을 놓고 가면 이게 더블 팁 차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뉴스를 봤는데 도대체 한 사람이 이제 그 비를 해서 올렸어요. 리셋을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는 뭐 헬스 인슈런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 보험료까지 인슈런스 고객이 보험, 부담해야 된다. 스텝의 보험까지 식당이 못된 놈이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거는 식당이 내야 되는 거야. 그게 자기가 이제 인프로가 있으면은 고객들한테 내라는 거예요. 워커스 컴프서부터 그거 그렇죠. 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도 딱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식당 장사하기 편하겠네. 모든 비용을 고객들한테 넘기면 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보면은 그 뒤에 뭐 헬스 인슈런스서부터 뭐 인슈런스를 커버리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그 미니멈 웨이지가 또 17불로 올라간다는 그렇죠. 소식이 네. 있잖아요. 보니까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 특히 맞아요. 스몰 비즈니스 네. 입장에서 감당 못할 봤었을 것 같아. 때는 네, 거기다가 17달러면. 뭐 세일스 텍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컬렉트 해가지고 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이제 페이롤 텍스도 있고 이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음식값도 너무 올라가고 어떻게 있고. 보면 이 캘리포니아는 그 식당 종업원들도 미니멈 페이가 17불 뭐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워싱턴 DC나 이런 다른 타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니멈 페이가 그냥 뭐 5불대 6불대 이렇게 딱 텍사스도 정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딱 네. 정해놓고 나머지는 너희가 팁으로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또 팁을 받으니까 미니멈 페이가 높은 데다가 팁을 받으니까 근데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든 어디든 이제 웨이트레스를 하면서 푸드 서비스에서 일을 하면서 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좀 더블 타임을 뛰면은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잽도 안 되지.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멕시칸 친구들 이제 쿡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다 투잡이 뛰어. 오전에 뛰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오후에 뛰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6일을 일을 하면서 와이프하고 둘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볼 때 한 그 하우스홀드 인컴이 그래도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까지는 모을 수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캘리포니아에서. 한 달에. 근데 그거 가지고 뭐를 해? 솔직히 편하게 애들 아무것도 둘, 못하죠. 셋 이렇게 키우는데 걔네들은 그렇죠. 또 기본이 또 히스패닉 친구들 또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식구인데 이제 또 보조금 많이 받지 않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멕시코 뭐 이렇게 그 히스패닉 그런 가정들 보면은 이렇게 정보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 그것도 같은데.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네. 이제 못 받는 친구들 뭐 EBT 받는 친구들도 네, 있고 뭐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다도 아니고 EBT도 지금 요즘에는 지금 뭐 진짜 최저 그 보장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옛날에는 또 팬데믹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다 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랑 같이 일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나도 투잡을 뛰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구나. 그냥 맞습니다. 이제 네. 뭐 하나에 묶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 투잡하고 부업을 해야 되고 이게 캘리포니아의 실정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300명 정도가 엑스더스 나가고 있지. 이게 하도 비싸가지고 어떻게 감당해. 거기다가 범죄도 올라가고. 다 범죄. 어디 로스 가서 뭐 쇼핑해도 다 범죄 난리예요. 지금. 요즘엔 뭐 그냥 이렇게 들고 정말 자연스럽게 나가도요. 거기에 대해서 제재도 못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아니 훔치자, 그냥. 진짜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이 들어요. 아니, 차라리 진짜 그런 네. 것 같아. 안 말리더라고. 그냥 나도 그냥 그러니까요. 루이부통 들어와가지고 어차피 그건 뭐 가격이 너무 비싸구나. 지금 뭐 제로베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950불 요 정도만 해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당 뭐 하루에 이게 아니라 스토어당이라면서요. 네, 스토어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스토어당 950불이면 좀 부지런히 아침부터 돌면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짜가지고 거기 하루에 한 곳만 이렇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타겟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돌면서 그러니까 한 바퀴 돌자 지난번에 이거죠 뭐. 그로브몰에 떼강도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총 14명이 잡혔는데 그중에서 13명이 제로벨로 풀려났어요. 한 명은 미성년자라 가지고 이제 그거 요즘에 그 프랑스 난리 난 거 아시죠? 네, 알죠. 그렇죠. 그 프랑스 보면은 지금 뭐 한 2, 3년 전에 우리 그거 BLM 조지 플로이드 약간 그 느낌이죠. 폭동 이게 느낌으로. 비슷하잖아요. 보면. 예, 약탈도 일어나고 예, 지금 난리가 아니더라고.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럽도 이렇게 이민, 뭐 난민 이 이슈가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뭐 불체 이슈가 이렇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난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그 뭐지? 프리덤 뭐 어찌저찌 영화?
그 영화 뭐야? 이번에 나온 거? 나 그거 오늘 밤 보러 가려고. 그짐 캐비어 그 Passion of the 거기서 나왔던 거. 그 child trafficking에 대한 거에 based on a true story. 이게 실화 내용인데. 근데 그 영화가 지금 흥행 1위예요. 완전 1위로 영화 얘기 우리가 오늘 밤 보러 가려고 그래요. 연하 기자 데려왔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영화 얘기 우리 영화 진짜 할 얘기?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아까 말한 그 영화가 지금 인디아나 존스를 넘어서서 1위에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Sound of Freedom. 7월 4일. 자유의 소리. 그렇죠. 네, 자유의 소리.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나 그 프리뷰 보니까 너무 이게 나 눈물 인텐스하더라고. 아니 근데 난 인터뷰를 봤어요.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그 실제 인물하고 그리고 배우하고 이렇게 둘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와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거기에 있는 장면들 나올 수가 없대요. 이런 뭐 나오면 영화에?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런 생기는 일이 그리고 유괴하는 얘기죠? 유괴. 예. 그게 아이들을 유괴를 해가지고 네. 결국은 트래피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딱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다 바이든 해리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의 border policy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새고 맞아요. 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나는 그걸 그 피자 게이트서부터 그 앱스틴 아일랜드 원이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보더를 열어놓고 싶어 하는 건가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일부러 이런 세상을 원한다고 밖에 해석이 안 돼.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이건 계획적으로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앱스틴 아일랜드도 그렇고 그 위키리크스 스캔들 보면은 좀 웃기죠. 특히 이제 앱스틴 같은 경우는 아니 코인시던스가 너무 많이 떨어져. 이거 진짜 이렇게 보면 뭐 음모론자 뭐 어쩌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서 다 팩트로 드러나니까 딱딱딱 이렇게 커넥트 다츠를 해보면은 또 앞서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게. 이게 원이사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전부터 알았다며. 근데 이거 아니 대충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기 앱스틴 아일랜드만 보더라도 그게 사실 음모론이라고 다들 그랬어요. 제프리 앱스틴이 처음에 이게 연관됐을 때 그 앱스틴 아일랜드에서 소아성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네네.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거기 가서 그 어린 아이들하고 성관계 맺은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그걸로 약점 잡았다. 이 스토리는 그 사실 메인스트림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어요. 에브리데이 근데 커버를 안 해서 문제인 거지. 뭐 지금 제프리 앱스틴이 죽은 지도 꽤 됐는데도 계속해서 그 영향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그는 죽었을까? 그러니까 뭐 죽은 거는 뭐 확실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죠. 투팍도 과연 그는 죽었을까? 그래서 앤드류 왕세자도 그래서 이제 그렇죠. 사실상 쫓겨난 거 아닙니까? 왕정에서. 그런데 그 앱스틴 아일랜드를 보면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놔두는 거 아닌가. 이거 시스템이 되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보면은 보더를 열어놓는 것도 거기 이게 도움이 된다고 딱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에이전트. 이 사람들은 그냥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일을 하는 그 오퍼레이션을 했던 사람이에요. They're operators, you know? 네. 이 사람들 they see it with their own eyes. 자기 두 눈으로 보면서 이걸 다 witness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오늘 개봉하나요? 하나요? 아니요. 어제도 그 개봉 이미 했지. 어제 보러 가려고 그 표를 샀는데 7월 4일에 개봉했대. 근데 맞아. 이게 정말 그 댓글을 보면서 이거 알게 됐어요. 우리 유튜브 댓글. 너무 고마워요. 우리 유튜브 댓글에 나왔어요? 아니, 난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는데. 아니, 나는 알고 있었어. 우리 어떤 댓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이게 뭐였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멜 깁슨이 생각나는 거야. 멜 깁슨이 어떤 그 메시지를 한 거를 유튜브에서 내가 잠깐 본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였구나 해가지고 어제 표를 그거 샀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나 10시 15분 표가 있어가지고 내가 할배가 됐잖아 이제 보니까. 원래 저기 9시 되면 자잖아. 그러니까 어린이 새나라의 어린이. 그러니까 9시 반에 잠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영화 사놓고 아니 사놓고 내가 환불했지. 환불하고. 그래서 오늘 하려고. 영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솔직히 좋아하시는 분들만 좀 많이 영화를 좀 이렇게 보러 가시거나 그리고 또 요즘에 영화관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많이 줄었죠. 예, 사실. 팬데믹 이후에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OTT 서비스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뭐 집에서도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영화 산업이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옛날에 한국 영화 뭐 1000만 관객 돌파하기가 정말 쉬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자주 있었단 나오는데 말이에요. 올해는 이제 100만을 넘은 영화가 3편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손익분기점은 고사하고 100만 영화를 넘는 관객을 넘는 영화가 잘 없다고 해요. 근데 영화가 좋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재밌으면 저기 뭐 네. 범죄도시 3 같은 경우는 네.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마동석이 나오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영화는 제가 볼 때 1000만 이상 나온 게 이제 별로 메시지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뭐 메시지는 아니고 그렇죠. 그냥 뭐 일단은 액션물이고 근데 네. 이제 거기에서 또 매력이 있는 게 마동석 요즘 뭐 아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마동석이 예.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대요. He's big time, dude. He's like Arnold Schwarzenegger of 그렇죠. Asia.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의 체형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뭐 액션도 정말 맛깔나게 정말 타격감 있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귀여운 행동이라든지 이런 유머적인 재밌는 이런 대사라든지 이런 연기들도 잘 소화해내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좀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그 옛날에 듭니다. 그거 생각나요? 그 설경구가 나왔던 거였는데 이게 그 어떤 경찰 액션, 경찰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네. 참 이제 그 액션 리벤지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이끌었었는데 네네. 차세대의 그 설경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액션물에서는 누가 설경구 저기 맞나? 그 마동석이 나 무슨 영화였지? 설경구는 그러니까 마동석처럼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괴짜 시리어스. 이미지, 시리즈 나왔었죠. 근데 뭐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8편까지 만든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 영화가 8편. 예. 내년에 지금 또 4편을 지금 뭐 Fast and Furious처럼 그냥 뭐 아주 그냥 사람들 안 올 때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거 8편까지 하면 거의 뭐 마블이고 지금 또 여기 또 유니버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갑자기 네. 포탈이 열려가지고 이제 멀티버스에 마동석 2가 나오는 거야. 지금 뭐 얘는 미션 임파서블도 지금 이제 개봉을 했고 세븐도 이제 개봉했어요? 12일 날 개봉을 12일 날 아직 안 했어. 근데 이게 예전서부터 얘기를 했던 게 톰 크루즈는 이제 진짜 액션 배우이긴 액션 배우예요. 그럼요. 뭐 네. 키아누 리브스도 정말 그 과에 들어가고 그렇죠. 액션 배우. 근데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얘네들 그 키아누 리브스하고 리브스도 톰 크루즈 같은 싸우는 경우에는 거지. 나 할 수 있어. 그전에는 할 수 있어. 사실 키아누 리브스도 액션 영화로 이렇게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스피드가 있고 뭐 그랬긴 맞아요. 했지만 액션 영화가 아니고 톰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90년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액션을 찍은 그런 배우는 아니었고 그렇죠. 오히려 네.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에 탑건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시작을 해서 어퓨그맨 네. 탑건에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몸 그러니까 액션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MI에서 그런 것 같아. 네? MI에서 Mission Impossible. MI 미션 임파서블 거기서 하나하나씩 더 1부터 하고. 꽂힌 것 같아. 뭐 그렇죠. 재미있나 봐. 그렇죠. 예, 재미있나 봐. 이제 그냥 영화에서 이렇게 맨날 그 표정 연기만 하다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더 액티브하고 거기에 이제 꽂힌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 이제 부자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하러 더 해. 그지? 근데 부자가 되면 거기서 더 이고가 더 생겨가지고 거기서 더 해야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배우로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막 표정으로 마마마마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다가 이제는 이제 이고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샥 해도 여자들이 다 이러니까, 이제는 스턴트로 한번 그렇죠. 그 이고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뭐 지금 찍을 때마다 이 미션 임파서블이 1996년에 그게 첫 1편이 번째예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1편이 유명한 그 바닥에 이렇게 공중에서 저는 1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 되게 솔직히 재밌었는데. 1편이 제일 재밌었고 지금 1편 봐봐요. 난 촌스럽고. 아니 나 이거 아니야 난 뭐야, 지금 이거. 봐도 재밌어. 나는 미션 임파서블 1은 가끔씩 봐요 다시. 근데 그 브라이언 드 팔마가 연출했는데 좀 더 스파이물 같이 이렇게 그렇죠. 좀 반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이제 2가 이제 완전 액션 오우삼 감독 하고 3는 J.J. 에이브럼스가 네네. 하고 3는 별로 그렇게 재밌게 안 봤는데 4 때부터 다시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스트 네네. 프로토콜 그다음에 이제 5편이 fallout이었나? fallout이 가장 최근이었죠. 6편. 6편. 나는 네. 5편, 6편이 그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그 감독하고 이게 죽이 잘 맞나 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7편도 그 감독이랑 같이 지금 5, 6, 7편을 같이 찍고 8편도 있어요. 같이 찍는데요. 네네. 8편도 어차피 이제 그 7편에 파트 2. 7편에 이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7편에서 못 담고 8편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네. 3편 이후로 안 본 거. 나는 근데 그 톰 크루즈가 자기 딸하고 지금 10년 이상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 양육권 수리 양육권이 저 KT 홈즈한테 넘어간 아니 걸로 못 알고 만나게 있어요. 해요? 못 만나게. 아니 내가 볼 때는 아예 안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이미 그게 나왔고. 아니 근데 안 만나는 거하고 이제 못 만나는 거하고 난 모르겠어. 이제 못 수리가 만나는 못 만나게 하는 건지 아니면 톰 크루즈는 I don't care, Scientology. 10년 이상 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아니 근데 자기 피부친데 딸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잊고 Scientology의 세뇌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뿅뿅뿅뿅.
근데 이제 톰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 그 이슈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네. 딸하고 이렇게 헤어진 거 좀 이렇게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KT 것 홈즈가 같은데. 못 만나게 하는 건가? 그런 얘기가 그럴 그게 수도 이제 있죠. 그렇게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걸 잊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나 영화 찍다가 죽어도 괜찮아. 난 약간 거의 그런 느낌까지 그러니까 받아요. 네. 내 편 지금 목숨 걸고 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번 영화도 가장 먼저 그 위험한 장면들부터 네, 찍었다면서요. 네. 이렇게 그 떨어지는 만약에- 장면, 낙파하는 장면 있잖아요. 모tor사이클. 아니, 홍보를 해야 절벽, 되니까. 완전 절벽이잖아요. 마케팅을 위해서 이거를 먼저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각본 이게 MI가 영화를 찍으면서부터 이제 각본이 끝이 안 나는 걸로 유명해요. 아, 그래요? 각본을 그래서 그거 계속 안 써 만들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촬영 어떤 중에 때는 각본을 촬영 중에 만든다고? 각본을 이제 체인지하면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게 되면 진짜 찍기 약간 힘들 텐데. 쪽대본식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그럼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잘만 나오고 있잖아. 근데. 잘 나오고는 있지. 잘 나오고 있죠. 뭔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네. 근데 뭐 아무튼 미션 임파서블이 인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몸살이지 않는 그런 톰 크루즈 Yeah. 연기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댓글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목숨 걸고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내가 극장 가서 돈 주고 영화 보는 게 아깝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가치가 나도 있다는 똑같은 거죠. 거 봤어. 이거 어떻게 같이 우리 나눴나? 아니 댓글들 보면은 다 그런 댓글들이야. 톰 가치가 크루즈 그 있다는 트레일러 거죠. 보면은 영화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영화와 달리 지금 최근에 워우키즘 내밀어 가지고 영화들이 쫄딱 망하고 있다면서요. 연하게 지금, 많이 망하고 네, 있어요. 디즈니가 지금 이제 아주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디즈니가 너무 싫은 게 CNN하고 손잡고 그리고 또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손잡아서 한국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직까지 이게 몇 번이나 방송에서 얘기했거든. CNN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racist China하고 racist Korea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의 backlash 때문에 디즈니가 세계 피겨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얘기를 한 뭐 거야. 그러니까 인어공주 결국은 때문에 또 더 인어공주 이야기가 때문에요. 나왔죠. 예. 예. 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디즈니가 레이스 카드를 쓴 거야. 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레이시스트가 되어버리는 거고 이거는 좋아하지 않으면은 너는 레이시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레이스 카드를 써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또 열받는 게 싱가포르에서는 이 영화가 좀 떴나 봐요. 또 인어공주가. 그래서 싱가포르는 덜 레이시스트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MBC에서 그렇게 보도했나? 하여튼. 근데 그걸 보면서 네. 참 그럼 기본적으로 다 레이시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어젠다를 깔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한국 아시안들이. 유튜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 하고 그 한국 사람들의 댓글들을 보면은 그냥 얘가 싫다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 옛날에 에리얼하고 자기네들이 상상했던 그런 에리얼하고 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색깔을 떠나서. 예. 어쨌든 그렇죠. 이 디즈니가 그래서 지금 그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고 있고 매출도 그렇지만은 이 주가도 지금 현재 지금 9년 전 2014년쯤에 주가랑 지금 거의 비슷한. 그 정도로 많이 폭락을 그 했다는 정도로 거죠. 지금 많이 예. 떨어졌다는 거기에 또 executive들도 많이 잘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때 또 이게 어닝 쇼크가 좀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와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 디즈니 하면 영화,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뭐 제일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인도에 낙오하게 되면 그 해변에다가 미키마우스를 그려라. 그러면 디즈니랜드가 와서 고소하러 찾아올 것이다. 언제적 얘기예요? 정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있을 정도로 그 파워가 정말 막강합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 매출이 한 3%가 어닝 쇼크 이후에도 이제 생겼고 그리고 뭐 지금 요즘에 그 밥 아이거 CEO죠. 네, 돌아왔잖아요. 바바이거 네, 네, 컴백했죠. 돌아왔어요. 네. 네, 정말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바바이거 책을 제가 봤어요. 자서전. 진짜 그 Ride of the Lifetime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Ride of a Lifetime인데 그 책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흥미진진해. 그리고 그분은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에요. 네, 네. 인턴직부터 네.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그걸 좀 사람들이 중요시하잖아요. 멋있어.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하구나. 그걸 어떻게 그걸 보면, 느끼는데 네, 디즈니의 그렇죠. 부활을 이끈 그럼요. 사람이에요. 네, 선봉장이죠. 사실. 뭐 픽사를 인수를 하기도 인수했고, 했고, 마블. 뭐 마블, 예, 그다음에 루카스필름 가장 그 성장이 밥 아이거 밑에서 많았던 것 같아요. I agree. 밥 acquisition 같은 것도 아이거가 많았고. 맞아요. 밥 아이거가 디즈니에 한 15년 정도 재직을 했는데 있으면서 주가가 5배 그리고 네. 연간 순수익이 4배가 올랐다고 맞아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2017년 21st 그 센츄리도 인수를 했고 인수했죠. 예, 그 인수를 뉴스 하면서 쪽만 빼고 그 엔터테인먼트 쪽은 다 가져갔죠. 근데 뭐 바바이가 그랬습니다. 더 인수할 수 있는데
인수를 안 하는 거다. 왜냐하면 더 인수하면 독점이라고 할까봐. 아이거가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뭐 현재 정말 컸어. 디즈니 제국의 설립자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닌데. 야, 그때 정말 와, 그거 진짜 내가 내 기억으로 한 2014년, 2015년까지 그냥 계속 성장했던 걸로 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뭐 마블 영화 이렇게 그 개봉할 때마다 뭐 흥행 완전, 보증 그럼요. 수준이었죠. 그 뭐 영화가 재밌었잖아. 아이언맨 1부터 해가지고 사실 저는 근데 어벤져스 아이언맨 나왔을 때 그날 그 해에 2008년이었어요. 2008년에 다크 나이트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제 다크 나이트가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다크 나이트 재밌었어요. 아이언맨보다. 다크 나이트이 그때 그 히트 레저가 나온 거. 조커로 나왔던 거죠. 저는 그 영화는 너무 재밌게 봐서 극장에서 3번 봤어요. 그 영화는. 근데 이제 마블이 그렇게 확 뜰 줄은 저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어요. 그 어벤져스가 나올 때도 만화 어벤져스 챙겨본 적 있어요? 만화책으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진짜 좋아했어요. 좋아했구나. 나는 근데 어벤져스 만화 같은 거 저거 재밌을까 해가지고 안 봤는데 저는 너무 신는 아이언맨이 나왔을 때 진짜 와 진짜 이런 때가 2008년이었어요. 왔구나. 2008년이었어요. 네. 이런 때가 왔어. 그러면서 우리 애들하고 그때 또 이제 딸은 뭐 1살이었는데 이제 그 아이언맨 이후서부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영화를 많이 보러 갔어요. 진짜. 네. 그래서 다 봤어. 저는- Civil War 뭐 다 엔드게임까지 다 봤어요, 네네. 같이. 저는 어벤져스는 아이패드로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아니 왜냐면 그때 히어로물이 나는 히어로물들이 극장에서 봐야지. 그러니까 근데 제 동생이 자꾸 극장에서 보라고 자기도 기대 안 했는데 동생 말을 듣지 좀. 근데 별로 안 땡기는 거야. 그래서 안 봤는데 후회되죠. 재밌더라고. 후회되죠. 극장에서 후회하진 보고 않았어요. 싶죠. 근데 아이패드로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2를 근데 시사회 때 봤어요, 제가. 2는 이제 기자 시사회 저기 그 어벤져스 2 극장에서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극장에서 네. 그럼 됐네. 오케이. 재미없더라고. 왜? 에이지 오브 울트론 재미없지 않았어요? 오트론 재밌었는데. 재밌었어? 요나이 그죠? 저는 잘 투? 모르겠습니다. 재미없었어. 난 좋았었어. 그래가지고 또 실망해가지고 이거 별로다 해가지고 안 봤는데 그 3가 저거잖아요. 인피니티 워. 인피니티 워는 또 재밌더라고. 거기서 이제 다 죽은 다음에 끝나죠. 그쵸. 그때 우리 그게 애들하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울었어? 네. 아니 우리 애들 갑자기 What is this? 이러면서 정말 그냥 이게 무슨 엔딩이 이러냐고 그러면서 근데 다음 거를 기대하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나온 게 2019년이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근데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디즈니가 이 뭐 히어로물 관련해서 괜찮았어요. 너무 좀 최전성기였고. 워키즘 그런 메시지가 없었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지금 29억 9,800만 달러. 영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원래 1위였는데 예. 아바타를 재개봉했었대요. 그렇죠. 중국에서. 그래서 네네. 다시 1위를 탈환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2019년 때 그때는 뭐 거의 디즈니가 전성기를 달리고 최전성기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2017년에 OTT를 이제 이 밥 아이거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랑 그 계약을 플러스. 중단을 하고 이제 OTT 컨텐츠를 해서. 디즈니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해서 OTT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경고를 좀 자기도 했어요. 그냥 OTT 서비스가 분명히 들어갈 때는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이거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예,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뭐 팀파크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그 손해는 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막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고 나서 2020년 정도, 2019년에서 2020년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바바이거가 은퇴를 합니다. 딱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버려놓고서는 그러면은 약간 그 바바이거 입장에서는 이게 내려갈 거라는 걸 좀 그러니까 그렇죠. 예상은 했던 거죠. 예상은 했지만은 딱 그만두고 은퇴를 결심을 하고 은퇴를 발표를 했는데 그 시기가 정말 좀 재밌게도 2020년 3월이었거든요. 네.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CEO에게 인계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안거 아닌가? 아니야 여기서 그게 정말 아니야 여기서 해야 될 신기해요. 얘기가 바바이거가 대선 야망이 있었어요. 대통령 야망이 있었어. 그래서 바바이거 출마설이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는 바바이거가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은 자기가 뭐 지지하겠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이거가 그 안에서도 주변에서도 너 대통령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사업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가 사업가로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그 마이클 블룸버그도 거론되지 않았었어요. 블룸버그는 나왔죠. 맞죠. 블룸버그는 나와서 떡 됐지. 그 토론장 가서 완전히 떡이 됐고. 근데 아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출마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근데 출마를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결국에. 안 했죠. 네,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정말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코로나 전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뭐 디즈니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힘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다른 CEO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기가 막히게 또 팬데믹 때 딱 그만뒀구나. 그렇죠. 그리고 근데 팬데믹 때 끝나고 디즈니 플러스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됐죠. 잘 디즈니 됐죠. 플러스 잘 됐죠. 그때는 주가 영화사는 폭등도 하고 예. 했지만은 영화가 너무 안 됐었어요. 왜냐면 그때서부터 이상해졌어요. 아니 사실은. 그리고 근데 어느 정도는 디즈니 쪽도 이해가 가는 게 그때 픽사나 이런 새로 영화들 아시안 나오는 영화가 뭐였죠? 그 빨간 거 레드 뭐 있는데 하여튼 그 영화들이 줄줄이 뭐 있었어. 극장에 개봉하지 않고 바로 스트리밍으로 갔어요.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픽사 직원들이 난리가 났대요. 야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극장에서 개봉 하지 않고 바로 스트리밍으로 가느냐. 그래서 내분이 그때 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디즈니 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개봉해도 흥행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영화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안 가니까. 예, 그리고 할 동시 수가 개봉이 없는 많았어요. 거죠. 스트리밍하고 그렇죠. 영화 동시 개봉. 예를 들면 네. 원더우먼 1984 같은 경우에는 동시 개봉했어요. 참 그 여러 가지가 생각나네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OTT 시장, 하지만 그건. OTT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너무 자주 보고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걸 보지만은 컨텐츠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발성이에요. 솔직히 그냥 한번 딱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 딱 터트리고 끝나면 되지만은 네. OTT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지만은 디즈니 플러스 집에서 구독하면서 보면서 볼 게 없네?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요새 하는 거죠. 예, 요즘에도 나 솔직히 그렇죠. 예. 나도 딱 보면은 어차피 영화들이 다 옛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라마 제작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네. 지금 마블이 그러니까 뭔가 재미가 없네, 디즈니가요. 뭐가 새로운 게 없네. 이 대중들은 새로운 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컨텐츠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마블 시리즈가 뭐 200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2022년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 그 멀티버스가 나온 게 최고 마지막이었거든요. 네. 마지막이었는데 이거를 2008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그게 뭐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멀티버스가? 자, 거기까지 잠깐만 네. 합시다. 지금 그리고 이제 30,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와, 진짜 틈을 안 주네.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그때 이제 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와, 이게 미국 공원이구나. 진짜 좋다. 나 이따가 사진 좀 잘 찍어봐. 걱정하지 마. 내가 키 2m로 나오게 찍어줄게. 자,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먹고 시작하자. 아니 근데 기분 진짜 좋다. 미국에 오니까 또 한강에서 치맥하는 거랑 기분이 또 다르네. 내가 잘 골랐지? 여기가 미남 미녀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래. 그럼 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아우 야, 나 또 킹받네 진짜. 아니 언니 그런 말도 쓸 줄 알아? 야! 이제 그만하고 빨리 한잔하자. 건조해서 그런지 목이 마르다. 마셔. 아니 근데 우리 여기서 술 마시면은 총 맞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런 소리를 해? 무섭게. 아니 저기 봐, 경찰들이 자꾸 쳐다봐. 어머? 진짜 또 이쁜 건 알아가지고 또 진짜. 언니, 내가 그 말은 도저히 맨정신에 들어줄 수가 없다. 나 빨리 한잔해. 아니 근데 진짜 저기 보라니까. 손에 총 차고 있어. 진짜 진짜 나한테 관심 있나 봐. Excuse me, ladies. What's going on here? Yes, I'm fine, thank you. And you? You can't drink those here. 뭐라고요? 같이 마시자고요? 여기서 마시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Drinking in public? Are you guys trying to go to jail? 제일? 여기서 마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건가? 아니, 아줌마. 콩밥. 이 바깥에서 술 마시면 against the law야. 유리도 깨지면 발 아야 해. 아프잖아. dangerous야. 병원 가. 조심해. First time, it's okay. 괜찮아. We're gonna let you off with a warning this time. 술병 안 보이게 빨리 좀 치워서 가 그냥. 오케이? You got it? 언니, 내가 국제 로맨스 타령하다가 총 맞는다고 했지? 총 안 맞았거든. 나 근데 닭다리 하나만 제발 뜯으면 안 될까? 나한테 말 걸지 마. 알았어, 먹을게.
돌아왔습니다. 예, 구독, 라이크, 벨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 기자, 아까 그 답이 뭐예요? 닥터 스트레인지 2 속편이 그렇죠. 뭐가 네. 뭐가 닥터 마지막이었다고요?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네. 저 극장 가서 2022년에 봤어요, 나왔던 그 네. 작품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지금 마블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 있는데 질문. 네. 재밌게 보셨어요 그거? 저는 중간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를 못 봤어요. 저도 정말 느끼는 것 중에 아니, 그 하나가 극장에서 안 보고 잠들었어요? 아니면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전편들이나 이렇게 마블 시리즈들을 저는 꾸준히 이렇게 그 매니아층이 아니라다 네. 보니까 저는 좀 생각이 없나 봐요. 다 그냥 괜찮게 봐요 보면. 아니 투는 재밌었는데 저도 이제 재밌게 근데 봤어요. 투는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제 그 투하고 좀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저 좀 약간 공포 영화야. 투가 그 샘 라이미가 감독이잖아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샘 라이미 나는 괜찮은데 이제 그 애가 그거 보고서 놀랐어요. 네, 좀 많이 놀라더라고. 그때 그 해골 바가지로 좀 많이 놀라더라고. 그 부분이 좀 솔직히 좀 많이 무서웠던 것 놀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영화 보여주면 안 되겠다. 왜냐면 그거 R등급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학부모들이. 네. 뭘? R, R. rated R 줬어야 된다. PG-13 나왔잖아요. 그게 등급이.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몰락하고 있다라고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작비를 엄청 투자를 해서 이 마블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흥행에는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좀 그렇게 느꼈지만은 이게 뭐 아이언맨, 헐크 뭐 이런 어벤져스는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이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못 보면 모르지. 보지 않으면 네. 나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네. 크로스 플랫폼으로 봐야지 이게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그렇죠. 요소도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 특히 그러니까 어벤져스는 작품끼리 그렇죠. 예, 작품끼리도 있고 그리고 그 작품끼리도 작품은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꼭 봐야. 예를 들자면 완다비전 있잖아요. 완더비전은 네네네. 재밌게 봤어. 재밌게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거를 재밌게 봤어. 봤어야지 네. 그 이제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그러네. 그 나오는 맞네. 그 연결이 네. 된다고 얘기를 맞네. 하더라고. 근데 맞네. 나는 완다비전을 보다가 너무 이게 뭐야? 막 이거 무슨 브레이디 번치 같기도 하고 뭐야? 그러니까 완더비전이 브레이디 번치 같잖아요. 근데 바뀌어져요? 그 완더비전이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드라마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봐야 마블이 치고 되겠다. 올라가서 왜냐면 완더비전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웃기잖아. 이게 뭐야 흑백으로 갔다가 시트콤처럼 만들잖아요. 그게 다 옛날 50년대 그때 네. 시트콤. 그때 스칼렛 위치인가요? 그 여자가? 예. 스칼렛 위치가 파워가 I love Genie. I love Genie 같은 내용. 맞아. 스칼렛 위치가 파워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게 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걸 만든 건데 마지막에 그 진입장벽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이게 자기가 세상을 만든 거야. 허구 세상을. 그게 이제 마지막 6, 7, 8인가 거기에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획기적이고 반전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이제는 딱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러니까 돼요.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게 다 허상인 거야. 이거 스포일러 좋아해? 아니 그냥 나도 봐야 돼. 아니. 내가 스포일러 얘기해? 아니. 네, 그게 그 마지막에 그 7, 8, 9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브레이디 번치 같은 그 I love Genie 같은 모습이 나왔는지 내가 이게 설명 안 해. 오케이. 그거를 설명을 잘 풀이해줘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2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그 스토리만 놓고 볼 때 그 평론가들이 극찬했어요. 그게 마블 드라마 중에 그러니까 사상 최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 잘 어떻게 만들었어. 보면 진짜 잘 만들었어. 이러니까 나 그렇게 단순해.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이거 뭐야? 막 그러는데 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다고. 어떻게 그러더라고. 보면 이게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 영화도 봐야 되고 이 영화도 봐야 되고 이렇게 빠져들게끔 이 한 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봐야 되게끔 마케팅 전술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평을 받고 있는 거고 비판을 네. 받고 있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만을 이 타겟층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 어쨌든 디즈니도 회사고 기업이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매니아층만 만족할 수 있는 거대한 그 자금을 들여서 만들 게 필요할까? 그렇죠. 뭐 그런 비판들도 좀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엄청난 매니아들은 재미가 없어도 다 챙겨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약간 팬층이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그렇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 시헐크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고 그거에 이제 워키즘이 들어갔죠 네네네. 거기에. 그 시헐크가 사실 그러니까 남자 헐크보다 더 센 것처럼 나오잖아요. 컨트롤도 더 잘하고. 근데 이제 그런 뭐 메시지들이 여자는 항상 뭐 스트레스 받고 여자는 예. 더 한다 매일 하루다 뭐 어쩌고. 네. 근데 이제 그 마블하고 스타워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루카스 네. 필름하고 루카스 이렇게 필름. 보면은 네.
마블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메시지가 별로 없었고 특히 제가 볼 때 마블을 이끈 사람은 밥 아이거보다는 저는 루소 형제라고 봐요. 루소 형제가 손을 개입한 영화하고 드라마만 재밌었어. 난 개인적으로 마블 보면 그 예를 들면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윈터 소저 너무 재밌게 봤고 네. 그다음에 시빌 워 재밌었고 그리고 인피니티 워 그리고 엔드게임 다 루소 형제가 연출한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확 재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루카스 필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캐슬린 케네디가 그걸 도맡아서 이끌었는데 그 여자잖아요. 근데 캐슬린 그 여자는 케네디가 완전히 스티브 스필버그하고 루카스의 코테일을 탄 거죠. 맞아요. 완전히. 맞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조지 루카스의 후광을 입은 맞아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 전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가 그렇죠. 재밌었나 네. 보다 하고 착각을 했고 내가 볼 때 조지 루카스가 그러면서 2012년에 바바이거한테 팔았잖아요. 디즈니한테 루카스 필름을 팔았잖아요. 팔면서 케네디 왜 팔았을까 그거를? 캐슬린 케네디한테 이걸 맡긴 거야. 근데 왜 그랬을까? 조지 그걸? 루카스가 이걸 판 이유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 루카스가 오리지널 시리즈 때는 정말 레전드 같은 존재였지. 그 에피소드 4, 5, 6가 나왔을 때 스타워즈. 근데 이제 그 프리퀄 시리즈 팬텀 메네스하고 어택 오브 더 클론스하고 리벤지 오브 더 시스 요 세 편이 이제 나왔는데 그때 못 만들었다. 오리지널만큼의 그 포스가 그렇죠. 네. 포스를 못 느꼈다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 맞죠. 자르 맞아요. 빙스. 왜 자르 빙스? 그건 최악이었지. 자르 빙스는 그러니까 최악이었어. 왜 이런 쓸데없는 캐릭터들을 넣고 좀 너무 그래서 지금 어느 네.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조지 루카스가 사실 신화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네. 인디아나 존스를 만들고 스타워즈를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남자들 특히 이제 남자 어린이들이 가장 존경했던 동경할 만한, 영화 인물이 조지 루카스였다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허당 아니야? 그러니까 에피소드 1 보면서 저도 왜냐면 친한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봤어. 나 그 첫 번째 본 영화가 그 영화야. 근데 너무 재미없는 거야. 나 그거 보면서 어떻게 조지 루카스가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를 만들 수가 있나. 그 에피소드 1 팬텀맨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몇 달간을. 근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나랑 이제 친구랑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던 게 기억이 나. 나도. 그죠. 근데 에피소드 1이 재미가 없는데 2하고 3는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1이 이제 너무 팬들을 많이 실망시키면서 조지 루카스에 대한 그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허당 아니야? 이 사람이 그리고 그래서 쫓겨냈다. 프로듀서로는 대단하지만 감독으로서는 이 사람은 능력 부족 아니야? 근데 이런 그 얘기는 백라시가 생겼어요. 그거는 4, 5, 6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이거 Empire Strikes Back을 보면은 감독이 그 사람이 아니야. 감독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Empire Strikes Back이 cinematography하고 이 스토리 너무 아름답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극찬을 해. 그 영화는 영화 역사상 최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조지 루카스가 아니었다는 거지 결국은. 근데 나는 여기에 디펜드를 좀 하고 싶은 게 제가 스타워즈 관련은 좀 책들도 많이 봤거든요. 조지 루카스 팬이시구나. 제가 루카스 책을 봤어요. 네. 한번. 근데 보니까 루카스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루카스가 이 스타워즈 월드를 만든 건 맞지만 네. 편집하고 그 편집을 그 마셜 루카스 그 부인이 해줬어요. 부인하고 그 편집이 이렇게 살렸다. 그럼요. 그 영화를. 그리고 음악. 존 윌리엄스가 그 음악을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이 많이 살려줬고 그리고 근데 루카스도 그 얘기를 해요. 그 2편 때 Empire Strikes Back 때 자기가 연출을 안 한 이유가 너무 힘들었다. 1편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4를 만들었을 때 너무 고생했대요. 그리고 자기 그 실언증까지 걸렸었대요. 힘들어가지고. 그때 힘들었죠. 돈도 없고 버전도 계속 없고. 그리고 솔직히 스타워즈 이 적어지고. 영화를 설명을 하는데 그 영화사들이 다 퇴짜 놓은 거예요. 맞아요. 완전히 그 사이코 같은 영화 그리고 악소문까지 났대요. 야 조지 루카스 같은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페이스 오페라를 얘기하는데 조심해라.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랐대. 네. 얘 그 쫄딱 얘 얘기 듣다가 영화사들이 쫄딱 망할 수도 있다. 왜냐면 네.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2편부터는 연출은 내가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데 연출 실력이 그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에피소드 1 때 그때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피소드 나 재미없게 봤어. 팬텀 메네스 때였는데 근데 그 에피소드 2하고 3는 나는 재밌게 봤어요. 김이사와 달리. 근데 별로였어. 그냥 요다도 그냥 막 이렇게 다시 봐봐. 뛰어다니고 돌고 뭐 재밌어. 어쩌고 그냥 다 모든 게 좀 약간 과하게 변한 것 같아가지고 난 좀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맞나?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상처를 크게 받고 그리고
그 조지 루카스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까지 나왔어요. 팬들이 The People vs. 조지 루카스라는 영화까지 나왔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조지 루카스. 안 되겠다. 그래 팬들이 나를 이제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이거 가져가봤자 뭐 하느냐. 그리고 게다가 저거까지 실패했잖아. 인디아나 존스 4. 네. 킹덤 오브 더 크리스탈 스컬도 이제 욕을 먹으면서 이거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지 루카스였어요? 그건 조지 루카스.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나 그건 재미없게 봤어. 그거 아니요, 봤어요? 저도 못 네, 봤는데. 그래서 스타워즈 좋아해요? 아니요, 저 안 좋아하는구나. 아이 친구 운동 스포츠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 이게 저는 왠지 이런 시리즈물 이게 매니아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들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But it's 것 Star 같아요. Wars. 그렇죠. 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악과 선과, 선과. 이게 그의 아들 이게 약간의 그 기독교하고 그쵸. 비슷한 내용이에요 보면은 네. 이제 아버지와 아들 뭐 그렇죠. 그러면서 포스 그게 성신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면서 그 포스 그거를 계속 챙겨가야 아니, 되니까. 솔직히 그 다르스 베이를 숨 쉬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디어들은 정말 대단했던 거지.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별로 많이 히트를 못했어요. 미국에서보다. 미국에서는 그렇죠. 하나의 문화지만 오. 한국에서는 히트 잘 못했어. 한국에서- 나 한국에서 스타워즈 네. 좋아했어. 나 나도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게 매니아층들이 워낙 이게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정말 탄탄하고 뭐 스타워즈 데이도 있어서 이제 뭐 그런 5월 4일이죠. 그렇죠. 예, 예. May the 4th. 메이 더 포스. 예. 그러니까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시켜서 이렇게 나가는 예. 건 좋은데 이게 대중적인 대작을 만들기에는 스타워즈는 대작입니다. 스타워즈는 대작이지만은 뭐 마블이나 그 마블도 처음에는 정말 대작이었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소재도 고갈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 그 마케팅 하시는 분이 2028년까지 마블의 스토리는 제작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스토리가 다 이게 짜여져 있대요. 2018년. 근데 2028 워키즘 이런 거를 좀 고치지 근데- 않는 한 제가 볼 때 지금 보이콧 움직임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디즈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마블이 보면 캡틴 마블 때서부터 이런 움직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워키즘이 맞아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PC 정치적 올바름. 아니, 예.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왜냐하면 그 정치적 올바름에 그 모든 걸 이제 평등하게 하겠다, 이제 편견 없이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그 의미를 갖고 오게 된 이유 자체도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나 이익적인 면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어떤 거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자 얘들도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기자는 이제 그 세대가 딱 그 우리보다 뭐 한 그 반 세대 정도 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요나 기자가 봤을 때는 이런 워키즘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거꾸로 되는 게 좀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혹시? 예를 들자면 이제 남자를 좀 더 이제 바보로 만들고 이제 여자가 우위하도록 뭐 그게 여자가 훨씬 더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언어력도 세고 저는 결정력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뭐 그거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남자를 꼭 바보로 만들고 여자를 이렇게 띄워주는 뭐야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옛날에는 다 강했었는데. 재미를 위해서면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의 어렸을 때 뭐 디즈니 그런 장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동심들이 들어가 있는 물에다가 이거 워키즘을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뭐 제 세대나 아니면 제 위의 세대나 그 어렸을 때 신데렐라라든지 인어공주나 뭐 이런 것들을 봐왔던 사람들은 그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인어공주도 그래서 지금 욕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인종 스와핑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네네. 예. 근데 그거에다가 지금 자꾸 다른 가치관들을 지금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워키즘을 집어넣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내가 거부감이 생기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내 자녀들한테는 이걸 안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예. 취지는 좀 좋다고 생각이 아니요, 취지는 왜냐하면 아니. 이제 딸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내 딸이 또 이제 반면에서 이제 내 딸이 이렇게
이렇게 너는 뭐 남자보다 밀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너는 딱 평등하고 그리고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이거 뭐 나쁘진 않다고 아니 생각하는데. 근데 여자들 예를 들면 여자들이 주인공인 영화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애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툼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에일리언 2 시고니 그렇죠. 위버가 네. 여전사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번에 인디아나 존스가 흥행 실패한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할아버지로서 약간 퇴물 취급을 좀 약간 받는다는 에이지즘도 거고.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거기 네네. 에이지즘이 들어가 있고 거기 이제 헬레나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피비 워러 브리즈라는 여자가 거기서 이제 그 역할을 맡았는데 계속 좀 그 인디아나 존스를 이렇게 좀 시체말로 까고 이 여자는 그 영화를 보면은 다 거의 퍼펙트한 그런 인물로 네네. 이렇게 포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가 지금 시헐크에서도 그런 거예요. 헐크 그 오리지널 헐크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막 연구하고 그죠 브루스 배너가. 근데 이제 시헐크 같은 경우에는 애초 그 여자로 이렇게 그 여자 괴물로 이렇게 변신할 때부터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가. 여자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참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익숙하다. 그리고 힘도 더 세고. 그러니까 남자를 바보처럼 만들고 여자를 띄우는. 근데 이게 사실 그 시트콤들한테도 미국 시트콤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 홈 임프루브먼트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치는 거야. 왜 남자들을 꼭 이렇게 바보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캐릭터 예를 들면은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한 솔로라든지 왜 이런 캐릭터들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어야 돼? 루크 스카이워커. 에이지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네. 에이지즘도 네. 사실 그 브렉시트 때서부터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네. 이제 브렉시트에 찬성을 한 사람들은 다 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고 네. 뭐 그걸 반대하는 애들은 다 노인 때문에 이렇다고 그래- 막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디즈니에서 마블 쪽은 그 워키즘이 많이 안 들어가 그렇죠. 있었는데 루카스 필름에는 일찌감치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그 여자 주인공을 레이로 만들면서 오케이 주인공을 여자로 만드는 건 오케이인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근데 카일로 렌이 너무 바보였어. 아니 그게 너무 기억이 첫 나. 판부터 지잖아요. 카일로 렌. 그리고 2편 보면 그 어떻게 줘? 그 라스트 훈련도 안 제다이 보면은 받았는데. 루크 스카이워커가 레이한테 져. 봤어요? 막 아. 그 레이한테 진 그리고 막 이상한 젖소우유 같은 거 먹고 예. 무슨 이상한 그거 거. 보고도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만 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캐슬린 케네디라는 여자가 지금 총괄 회장이잖아요. 네. 루카스 필름. 그 여자가 조지 루카스하고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평소에 악감정이 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든 일부러 그 캐릭터들을 다 이렇게 그 부셔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스티븐 스필버그 제가 김이사한테하고도 공유를 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캐슬린 케네디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 애다. 진짜 그러니까 그 미팅 때 등쳐먹은 애네. 미팅 때 이 캐슬린 케네디가 하는 거는 꼭 이렇게 아이디어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담당도 아닌데 그때 요렇게 좀 바꾸면 되지 않아? 요렇게 해가지고 좀 그 분위기를 흐렸던 인물이다. 근데 왜 이런 안 식으로 잘라요 이 사람? 얘기를 이 사람 하더라고요. 오너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캐슬린 케네디를 왜 안 자르냐는 얘기가 루카스 그 스타워즈 시퀄 시리즈 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얘 잘라야 된다. 지금 얘가 손 대는 것마다 흥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의 이제 뭐 실질적인 이제 매출과 이런 부분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컨텐츠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감독과 제작사 아니면 뭐 배우와 제작사의 관계 아니면 배우와 팬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지에 너무 자꾸 계속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9억 달러 손실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의 지금 최근 영화들이 보면은 줄줄이 지금 흥행 실패하고 있고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억 달러 정도 손해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 흥행 실패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이제 네. 그 응징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도대체 이거 어떤 놈 때문이야? 근데 그 디즈니가 지금 흥행 실패하고 있는 것도 워키즘이 들어간 이후부터예요. 그렇죠. 아까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도 레즈비언 부부 나오기 어떻게 시작했고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네?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 레즈비언 부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엄마 자세히 엄마 아, 마블 기억나지?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그리고 지금 버즈 라이트이어도 흥행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네. 버즈 라이트이어도 토이 스토리는 또 흥행 보증수표인데 버즈 라이트이어에도 역시 부모가 레즈비언 부부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그 스파이더버스에서도 보면은 그 트랜스파이가 맞아. 나오고 그러는데 스파이더버스는 잘 됐어. 그냥 이게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계속해서 아니면은 요소는 스토리가 No.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버스는 기습이었어.
사람들이 몰랐어. 그 영화를 보고서 나중에 한 거야. 아 그거 알았어? 나 본 거. 나 그것도 몰랐는데, 극장에 갔는데 그래도 몰랐어. 스파이더-그웬은 그리고 나의 그 영화 본 사람들은 작정하고 봤대요. 그거 막 네다섯 번. 그냥 쓱 지나간대. 그러니까 엘리멘탈 저희 같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트랜스젠더, I support transgender, right?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이제 기습이었어, 그건. 그 뭐지 그 스파이더 그웬이 아빠한테 그 컨페션을 할 때 이게 그 트랜스가 커밍아웃 할 때처럼 네. 표현이 그렇게 돼가지고 얘기하지. 머리 색깔하고 그 뒤 배경 색깔을 보면은 다 그 트랜스 맞아요. 국기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흥행 실패. 아니, 이거 너무 재밌었어, 아니 난. 이거는 흥행 성공했는데 그 트랜스젠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나는- 그것도 보이콧할 사람이 많았다는 그랬으니까 얘기야 내 말은. 저도 얼마 나는 전에 이제 재밌게 엘리멘탈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non-binary. 거기도 그것도 non-binary. 그러니까 트랜스 막 아니고 드러나진 non-binary. 않아요. 막 non-binary. 드러나진 않는데 에즈라 밀러 같은. 네. 오케이. 정말 잠깐 지나가요. 에즈라 밀러 나오는 플래시 얘기도 하자고요. 그 플래시가 왜 흥행 실패했어? 시간이 있어. 지금 그거 2억 달러 넘게 손해 보았어요. 아, 그래요? 이거 망했어요, 그거 아예?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야. 학부모들이 알고 에즈라 밀러는 범죄자고 소아성애자라고요. 솔직히. 예? 그루밍 했잖아. 12살 여자애를. 이거 왜 그럴까 그거. 근데 잘 봐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를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는 애들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에즈라 밀러도 그럼 비판을 했었어야지. 아무리 자기네 주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12살짜리 그루밍하고 그 여성 팬을 폭행했어. 봤죠? 여성 팬을 이렇게 맞아. 목 잡아가니까 때리고 그런 게 있던데.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스타병 있는. 걸렸나 그리고 여자한테 이거 의자 집어던지지 않았어요 또? 야. 다른 예를 들면 일반 스타가 그렇게 했다고 쳐봐. 근데 그리고 경찰한테 잡혔었는데 막 I'm non-binary 네. 나를 설치하지 마세요 저쪽. 근데 이 취소 문화, 캔슬 컬처가 이어진 가운데 어떻게 에즈라 밀러는 가만히 놔둘 수 있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얘는 non-binary 아닙니까? 네. non-binary라는 건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non-binary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줬다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2에도 내보내려고 그랬어. 플래시 2도 원래 예정돼 있었어요. 2는 이제 안 나오는. 안 나오지. 나오죠. 끝났지. 네. 지금 이 원 안 보는데. 이렇게 망했는데. 나도 안 봐. 나 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마이클 키튼 너무 좋아해. 나 나는 봤어. 마이클 키튼을 너무 좋아해서 배트맨 때 너무 잘해서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에즈라 밀러 때문에. 예. 난 보러 갔어. 미안해. 별로였다며. 아니 나는 CG가 너무 별로였어요. 애들이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될 이 디즈니 영화에서 자꾸 이제 워키즘 관련해서 엘리멘탈도 진짜 슥 지나갔어요. 봤어요? 예, 저는 엘리멘탈을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고 잘 얘기 만들었어요. 들었어요. 잘 예. 만들었고 기술력이나 이제는 뭐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화를 제작을 하는 뭐 그런 기술들이 지금 거의 뭐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진짜 뭐 4G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어느 정도 지금 최대한으로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흥행에 왜 실패했는지는 좀 감이 왔어요. 딱 영화 볼 때. 사람들이 이거 안 좋아하겠냐. 엘리멘탈이 아직까지는 흥행 실패했다. 아니 아직까지가 아니고 완전 실패야. 첫 엘리멘탈이요? 주가 박살났어요. 예, 그거 충격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둘째 주까지 지금 지금 디즈니- 개봉하고 둘째 주까지는 지금 박스 오피스 2위를 지금 아니 달리고 그게 있긴 그냥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첫 주 흥행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첫 주 흥행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스크린도 제일 커 화면이. 네네. 가면 갈수록 그 화면이 작아지는 대로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밀려요. 그리고 그렇지 네. 않을까? 80% 뭐. 근데 예를 영화관 들면은 좌석 금액도 가면 예. 갈수록 싸집니다. 플래시는 블록버스터 영화 역사상 최악의 흥행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요.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것도 이제 워키즘이고 네. 지금 엘레멘탈 같은 경우에도 첫 살짝 주 나와요. 흥행이 네. 너무 안 좋았어. 와 근데 메인스트림은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너무나 재미있다. 그게 극찬이다. 오케이. 뭐 어쩌고 엘레멘탈이 어느 정도 옹호가 되는 게 2주째하고 3주째 그 드랍이 네네. 적어요. 32%밖에 안 떨어졌어. 그건 대단한 거야. 근데 이미 출발 지점이 안 좋기 때문에 낮았다는 그렇게 거야. 낮아져 봤자 기대감을-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예. 근데 지금 그래서 디즈니가 계속 이 길로 가고 있으면 내가 볼 땐 디즈니 망해. 진짜 안 봐. 사람들이 내 주변에 봐도 이제 그 트랜스젠더 메시지 때문에 이제 싫다는 거야. 자기 자녀들한테 자꾸 그런 메시지. 이제 근데 좀 반박이 많이 커진 것 같고 예. 터너런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바바이거가 사실은. 와서 이제 다시 재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뭐 대규모 감원 지금 한 7천여 명을 하겠다. 그리고 네. ESPN도 네, ESPN. 스타 해설자 지금 해고하고 있어요. ESPN, 뭐 픽사 이거 대규모 감원을 지금 7천 예. 명이면 지금 뭐 한 3.6%, 전 세계 직원의 3.6%, 한 내고. 55억 달러를 감축을 하겠다. 예, 지금 손해를 발표를 많이 했고, 보고 있죠. 뭐 그리고 OTT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프리미엄 요금 이제 신설을 하고 또 영상 중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는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게요? 디즈니 플러스 광고를 한다고. 네, 디즈니 플러스 보는 가운데 중간에 영상 광고가 들어갑니다. 아, 이제 들어가나요? 예, 프리미엄이 아닌 경우에. 예. 우리의 그 시청자와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잠시 가기 전에 이제 그 요나 기자가 조금 있으면 그거 우리 무대를 쓰게 돼요. 무대를 서가지고 길거리 노래방을 진행을 하게 네. 되는데 홍보 한번 해주세요. 홍보 예, 한번 어떤- 해야죠. 그게 예, 우리 그 7월 16일에 예, 이게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4시부터 6시까지 또 이제 댄스 네, 있고 기대됩니다. 그게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진행됩니다. 7월 16일에 그리고 요나 기자가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되죠. 호스트. 네, 길거리 노래방 지금 진행 예정이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LA 타임스와 같이 하면서 정말 저희가 길거리 노래방을 오랜만에 합니다. 뭐 한 3, 4년 만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정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오셔서 노래 한 곡 멋지게 한번 뽑아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메인스트림 타는 거는 LA 타임스하고 같이 네, 네. 손잡고 하는 거니까. 예전에도 LA 타임스에서 기사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요나.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